글쎄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이러다가 다시 코로나가 불붙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을 찾았던 30대 여성 피부관리사가 제주도로 돌아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제주도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피부관리사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정상 출근해서 이틀 동안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연휴 기간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긴 했지만 생활 방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연휴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방역망에 구멍이 생겼다고 봅니다. 사실 물론 결과론이에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그때 좀 더 그 방역망을 옥죄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하긴 하는데, 위원장 의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지사의 주장처럼 좀 들떠서 방역망에 구멍이 생겼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환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전문가들은 사실 그렇게 밝히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정치하신 분이나 이제 총리나 이런 분들 보면 이제 경제 문제도 심각하고 하니까, 또 학교 개학 문제도 많이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 않겠습니까? 또 눈으로 보이는 수치 자체가 일단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당시에 보면 특히 또 연휴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여행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도 좀 뭔가 회복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지에서 느끼는 거하고 또 제주도에서 느끼는 거하고 좀 상당히 수준 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업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주도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관광업이 전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에 간 분들 같은 경우는 19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가 그나마 이제 조금의 숨통을 틔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버리다 보니 실제로 지난 연휴 있기 전에는 제주도가 확진자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도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들어서 조금의 시간 텀을 뒀어요. 왜냐하면 연휴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텀을 두고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해이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원희룡 지사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글쎄 조금 방역,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이 빨랐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연휴가 끼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 개학을 앞두고 최소한 2주 정도 잠복기를 지난 후에 개학에 대해서 조금 결정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고 국내가 조금 안정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긴 연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행을 가시고 또 생활 속에서 마스크도 착용 안 하고 모임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19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도 청정지역인 게 아닌 거죠. 네. 단지 외국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이지만 해외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 가벼운 지역사회 전파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밑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어쨌든 정부 당국도 여러 자화자찬, 비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방역에 손을 써야 될 겁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그래서 어제 이제 발표한 게 있잖아요. 앞으로 내일부터는 지옥철, 그러니까 혼잡한 지하철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 탈 수가 없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 안 붐비면 그러면 안 써도 되는 거냐? 여러 좀 논란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대중교통 한번 이용해 보시면요, 아주 극소수의 승객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혼잡도를 기준으로 나눠서 혼잡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인식된 우려가 있어요. 예. 물론 이 법안의 취지, 이 시행령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혼잡도 정말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강력하게 마스크 안 쓰는 거 제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 과거의 사례처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듯이, 이러한 혼잡도 기준으로 한 마스크 정책도 좀 널널할 때는, 대중교통 붐비지 않을 때는 마스크 안 껴도 되는 구다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이게 지하철 정책이 따르고 또 일반 서울 시내 버스 정책이 다릅니다. 그럼 지하철에서는 무조건 써야 되고 안 쓰면 벌금인데 버스에서는 어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홍보할 때
조금 더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직관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민의식이 매우 높아져서 잘 하고 있는데 예. 자칫 뭔가 더 하려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에 방심을 유도하진 않을까. 그러한 역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당국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인 잘못된 메시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잘못된 시도 메시지가 좀 문제로 불거진 것 같은 얘기가 하나 있는 게 화면에 좀 바뀌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 아이돌 그룹 멤버,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하는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예. 황금 연휴 기간에 클럽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게 좀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은 공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지금 다른 건데 지금 저 이렇게 DJ들이 운영하고 있는 클럽의 DJ가 가는 그곳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고요. 그 장면이 영상으로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저 영상만 보면 일반적으로 공연을 했다고 보기가 쉬워요. 왜냐면 아무나 DJ 박스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클럽의 분위기가 한껏 끌어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이 그냥 볼 때는 양양이라고 하는 곳에 클럽에 가서 저 노래를 안악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로 보면 공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에서 본인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서 잠깐 노래를 불렀을 뿐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지인이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인에 모인 사람 지금 마스크 본인도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대체로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명 연예인인데 솔선수범하고 국민들 앞에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저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애매한 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클럽 측은 손님도 거의 없었다고 했고 이 송민호 씨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개인적인 여행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했는데 최 교수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뉴스타트 이 시간에 아이돌 출신 멤버 박규리 씨가 그 지금 이태원 논란에 해당 클럽에 가서 물론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그렇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네. 얘기 있었는데 결국 연예인들의 이런 메시지도 시민들, 일반인들 봤을 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죠. 팬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의 한 행동을 따라하려고도 하고 연예인들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박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요. 이 사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클럽 방문하기 전에 3일 전에 SNS에 사회적 거리두기 좀 제발 지켜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본인이 또 이 클럽에 가서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계셨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마스크를 벗은 장면이 포착이 돼서 SNS상에 그게 또 논란이 됐어요. 그랬더니 20초만 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 벗은 모습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 영상까지 갖고 있다고 지금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짓말 논란까지 지금 사로잡히게 됐는데 중요한 건 연예인들이 정말 초지일관 글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좋게 해서 올리든 어쨌든 다른 사람 앞에 얘기했던 내용과 본인의 행동이 다를 때는 팬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도 안 좋다는 걸 기억하신다고 하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름이 잘 알려진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건당국도 이제 정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에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부터 꽤 논란이 됐던 얘기. 그러니까 경남도지사가 여러 가지 주문을 중앙정부 이제 복지부 장관 중간 단계인 국무조정실 차장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포인트가 그렇습니까? 지금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요. 이태원, 논현동, 익성동 등이 성소수자들의 이동 경로인이 적극 대응해 달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게 지금 박능호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적절치 않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이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문승호 국무조정실 2차장하고 이제 메신저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직접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정권의 실세이고 또 문 대통령의 측근이고 하니까 그런 분이 어떤 면에서 장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메시지를 남긴 게 이게 올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국정에 여전히 김경수 지사가 많이 개입하고 있구나 이런 또 뒷이야기도 낳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앞으로 뭐 한 20일까지는 추가 확진자 발생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우리 사회의 코로나 방역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나라 밖 코로나 상황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